이번이 세 번째 출마예요. 같은 지역구로 2010년대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했었고 작년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대변인 활동하다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먼저 해주셨죠. 지금 같은 시기에 출마하는 것이, 그것도 화성이라는 곳이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성향, 여당세가 센 곳인데 출마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우려를 해주셨는데 거꾸로 세 번째 출마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우리 시민들의 역동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밑바닥에서 진보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새누리당, 민주당 두 양쪽을 지지했던 시민들마저 공천 결과에 대해서, 특히 서청원 씨 공천에 대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요. 이런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 현재 화성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일주일 전까지가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그 선이죠.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아마 일주일 전쯤에는 앞다투어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것이 지난날의 행태였는데 이번 선거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일주일 딱 됐을 때 여론조사를 모든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썰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아마 실제로 서청원 후보의 지지율이 공언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울 거고, 두 번째는 진보당의 지지율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겠고, 뭐 진보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든 뭐 해산 얘기까지 나오면서 밟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수도권에서, 그것도 보수 성향이라는 화성갑에서 끈질기게 진보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인이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아마 정권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민이 들고, 두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론조사 올 때 3번 누르면 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벌써 박근혜 정권 들어선 지 채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제가 국회에서 얘기했던 유신독재 체제 시절의 위협과 공포감들이 들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감안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지역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쌀값 올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 문제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 하나를 해결하면 그런 화성의 막힌 문제가 뚫리겠는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 송산 그린시티 등등 큰 사업들, 이 사업들이 갑자기 올해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이 벌써 세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풀지 못했던 이 숙제를 갑자기 서청원 씨는 자기는 풀 수 있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서청원이기 때문인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국회에서 127석에 거기다 현직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죠. 이런 곳에서 몇 년 동안 몇 차례 선거를 통해서 똑같은 공약을 내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화성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 지역은 수도권 인근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재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화성시 의회가 시의원이 17명인데 17명이 전부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새누리당, 민주당이 정당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사람을 안 키웁니다. 아니 왜 일 잘하는 시의원들은 재선 3선까지 가주어야 시의회도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성은 유독 정당들도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지역 인물을, 지역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화성은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대표할 정치인이 없다. 수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화성의 가장 수건 사업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오히려 지금 3명의 후보군 중에서는 저에게 그 기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그 진심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통합진보당 내란 뭐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내란 조작 사건이고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유는 벌써 뭐 요즘에도 제가 국회에서 이미 내려서 선거는 하고 있는데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단체들, 검찰, 경찰까지 한꺼번에 다서 요즘에는 관권, 금권 선거, 관권 선거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용어가 돼버렸는데 이 희대의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보고자 국정원이 진보당의 쉬운 혐의가 이른바 내란 음모죄라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실토했죠. 예. 수년간에 걸쳐서 정당 사찰했다. 그리고 가운데서 프락치 매수 공작 의혹까지 나왔죠. 결국은 아주 정리를 해버리면 불법적인 정당 사찰과 프락치 매수 공작에서 비롯된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죠. 예, 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언론이라든지 권력에 의해서 통제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잘못 아시고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과거 같으면 이렇게 언론이 몇 달 동안 때려놨으면 전체 시민들의 여론도 그쪽으로 확 쏠렸어야 됐는데 이미 지금 믿질 않아요. 그리고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SNS나 다양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사건의 실상에 접근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몸으로 뛰면서 말씀드리고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석기 내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지만 실상은 국정원 내란 조작.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이미 시민들 역시 큰 주류의 흐름에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건의 진실을 보고 계시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사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죠.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사실은 현재 박근혜 정권이 취임한 지 7, 8개월 지나면서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공약 파기부터 인사 파동, 인사 참사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간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거꾸로 사람들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떠받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 전혀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현재 이 불법 부정선거, 관권선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야당이 사실은 진보당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진보당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8월달이라는 건 그 심상치 않은 일인데 7월달에 국정조사가 있었잖아요. 국정조사 국감장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게 진보당 이상규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직격탄이 진보당에 날라왔던 거잖아요. 진보당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치 세력이 사실은 반성하고 철저하게 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을 모으는 것이 지금 이제 시급한 문제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전에 그 이정희 대표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죠. 야권연대라는 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 대책본부, 범국민 운동본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도 지난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과연 그런 김한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 중 어느 누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가르는 그 판단의 권한을 누가 김한길 대표에게 주었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시국회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시국회의에 대해서 우롱했던 건 민주당 아닙니까? 진보당은 시국회의의 촛불에 대해서 시국회의와 함께 모든 부분을 굉장히 성실하게 같이 논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마음에 들 때는 같이 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제1야당으로서 취해야 될 오히려 좀 더 폭넓게 통큰 그런 큰형의 마티형의 역할들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런 어떤 속 좁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실망들이 커져가는 거죠. 문제가 됐던 이석기 의원 사태 같은 경우는 녹취록 지금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어가지고 법원에서도 약간 좀 통합진보당이 유리하게 이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경선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딱 한 군데긴 딱 한 군데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죄했다가 한 군데에서 무죄다가 나왔고 아니죠. 유죄 무죄 그 문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현재 진보당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관련한 대부분의 혐의가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을 탈당해서 정의당으로 갔던 사람들의 행태와 관련한 유죄가 나온 거죠. 이미 진보당에서 탈당한 정의당 사람들이 정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작년에 사퇴하다 무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유시민 계열 오웅만 후보야말로 가장 커다란 부정을 저질렀다. 제주도에서. 이것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결국 그게 진보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 극명하게 그 김인성 교수가 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뺑소니 사건이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홍성규입니다. 제가 기호 3번이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40년 전 유신 독재 체제로 회귀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 두 번째, 이번 선거는 우리 서민들의 삶, 노동자, 농민의 대변인을 선택할 것이냐, 권력의 대리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 선거는 원조 비리, 퇴물 철새 정치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화성의 젊은 일꾼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준 앞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저 기호 3번 통합진보당 홍성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